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려드리는 큐잉글리시 JS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어제 치러졌던, 오늘 날짜가 지금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쯤 되는데요. 바로 어제 치러졌던 24학년도 수능 지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 기준은 학생의 눈높이에서, 여러분이, 저도 이제 실전에서 저도 이제 풀어볼 때 느꼈던 여러분의 심정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총평을 여기다 그냥 적었는데요. 총평은 이렇습니다. 일단 난이도는 어휘는 상당히 까다로웠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도 사실 이제 몇몇 지문들은 내용 파악이 좀 쉽진 않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내용 파악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의 특징이 이것이죠. 선택지를 고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두세 개에서 혼동 오게 만든 것들이 주로 빈칸 지문도 있었고요. 또 문장 넣기하고 순서 문제도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률 보니까 33번, 34번이 뭐 킬러까지는 아니고 한 준킬러 문항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파악이 어려운 건 아닌데 정답을 고를 때 정확하게 이것이 선명하도록 근거가 떠오르느냐 조금 쉽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20번부터 24번의 그 대입학 문제 있죠. 대입학 문제, 그 다음에 문장 넣기하고 순서, 또 마지막에 복합 작문도 조금 실수를 유도하게 하는 그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때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정답 선택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제 보통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말할 때 빈칸 문제보다는 마지막에 복합 작문, 또 여유가 된다면은 문법이라는 거 먼저 풀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시간이 많이 뺏기면 빈칸을 거의 찍어야 되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문을 좀 볼게요. 뭐 어렵지 않은 문장이지만 지문이지만 그래도 설명해드리면 18번 웹툰 만드는 기술 테크닉에 관해서, 그 다음에 당신의 그림 스토리텔링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어줄 거예요. 당신의 창의성의 새로운 세계를. 그래서 1번 고르기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19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안하다고 느낄 수가 없었죠. 늦을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다행스럽게도 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릴렉스했다. 그래서 1번 고를 수 있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이번 시험에 보면은 이 선택지 20번도 그렇고 뒤에 22번도 그렇고 빽빽하게 간격을 아주 촘촘하게 해가지고 읽기도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자, 행동들이 틀림없이 share 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 성립이라는 게. 그리고 배포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널리. 조직 전체로. 무엇과 함께 명확하고 분명한 concise, 간결한 설명.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는 얘기. 대표적으로 이제 must를 이용한 문장이었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특정한 행동들을. 당신의 회사는 뭐 해야 돼요? 여기 should가 들어갔죠. 플레이북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문화를 바꾸는데 그랬죠. 이런 정보들을 조합해 보면은 저 5번에서 말하는 가치 반영, 행동 공유, 지침 이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도 조금씩은 걸치긴 하는데요. 그래도 5번을 선명하게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시면은 21번 함의추론. 지금 EBS 기준으로 여기 적어 놓은 건 다 EBS 기준인데요. 오답률 12라고 하고 정답률은 50%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좀 바뀔 때가 많아요. 참고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당신의 집중력을 당신의 어떤 집중력을 모으는가, 이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당신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느냐. 그래서 첫 문장에서 포커스하고 스트레스 관련된 소재구나, 소재 파악하고요. 그 다음 scatter, 분산된 집중이라는 거는 너의 능력을 해치죠. 어떤 능력? 스트레스를 let go of, 이제 해방시키는 거 안 좋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당신의 집중이 scatter, 분산돼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좁게 포커스가 돼 있단 말이죠.
for가 접속사를 쓰면 왜냐하면 당신은 고정할 수 있어요. 오직 스트레스 부분, 당신의 경험의 스트레스 부분에 고정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집중력이 분산돼 있다 해도 그래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선은 한 군데에 모여져 있는데 오직 한 군데만 초점이 가 있는데요. 그다음 보시면은 당신의 집중력 스팟라이트는 만약에 그게 넓어지면 위에서 말하는 좁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넓어지면 당신은 더 쉽게 스트레스를 해방시킬 수 있어. 그 넓다는 얘기가 이제부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당신은 put into perspective 하면은 수고를 이해하다는 말인데요. 더 많은 측면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그리고는 locked,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한 부분. 그 한 부분이 당신을 tie, 묶어두는. superficial 중요 단어죠. 피상적이고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집중. 그쪽으로 당신을 묶어두는 부분에 갇혀있지 않게 되는 거야. 뭐 하게 되면? widen하게 되면. 자, 또 좁은 시야라는 거는 스트레스 수준을 높인단 말입니다. 각각의 경험에. 하지만 반대로 넓어진 포커스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잘 각각의 상황을 더 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넓다라는 말을 지금 넓은 것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세부상이라는 거는 덜 중요합니다. 뭐보다? 큰 그림보다. 거꾸로 읽으면 큰 그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마치 당신을 이걸로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밑줄원의 밑줄 부분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밑에 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만한 어디까지나 이 글의 주제, 소재, 관련, 언급만 찾으시면 돼요. 그 정답이 4번이었죠. 더 넓은 시야, 경험에 대해서. 근데 뭘 넘어서는? 스트레스 측면들을 넘어서는 그랬어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넓게 보라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오답이 많은 게 2번하고 5번인데요. 2번 보면은 시야를 넓혀.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take into account가 고려한답니다. 스트레스를 넓은 시야를 만들기 위한 소스로서 고려한다. 거꾸로 됐죠. 넓은 시야를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2번. prioritize 중요 단어죠. 우선순위 두는 것. 당신의 반응을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은 허락한다 이겁니다. 당신이 더 깊게 연관되도록. 개별적인 고객들과 그래요. 뭐뭐이든 간에. 그 다음 만약에 당신이 favorable comment, 호의적인 코멘트를 게시해 만약에 한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라 이거야. 어떤 기분일까? 만약에 당신이 개인적으로 인정받으면 바로 이런 거를 누구의 입장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고객이 favorable comment 했을 때 인정받으면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자, 대부분의 브랜드 컴플리먼트 칭찬이라는 게 앤서가 안 돼. 기껏 긍정적인 멘트들 하는데 앤서가 안 돼. 자, 이런 것들은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기회에 무엇이 칭찬을 유도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solid fan, 확실한 fan, 즉 고객 충성 확보를 할 기회가 날아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앤서 안 하면. 그러므로 레스폰스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 고를 수 있었고요. 23번. 네, 지금 이게 정답률이 42%밖에 안 되는 오답률 순위 8위에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자연자원, 매니저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보상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서비스들은 여기서 서비스는 어디 있나요? 네, 바로 위에 나오는 숲을 관리하고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자, 이거는 그 소유주에게 그러니까 숲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재정적인 이익도 주진 않아요. 환경 보존한다고 돈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나 경제적인 이익,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뭐에 근거해서 시장이 아닌 시장의 가치로 두지 않는 가치에 근거했을 때 초과한다 이겁니다. 경제적 가치, 목재의 경제적 가치를 초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무를 잘라서 돈 버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경제적인 이익, 생태계 서비스에 의한 경제적인 이익은 그 다음에 가서 3배 이상으로 더 크단 말입니다. 면적당. 그것이 어떤 시장의 이익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보면은 따라서
나무를 자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요. 시장은 정확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습니다. 뭐 하도록? 생태계 서비스에 어떤 유리하게 되도록. 뭐보다 extractive use, 자원을 추출하는 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파는 것보다 이러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밑줄 쳐놓은 것처럼 천연자원이 경제적인 이익보다 오히려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얘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 2번. 중요성. weigh라는 말은 무게를 재는 것 이런 뜻도 있고 비교다는 뜻도 있죠. 숲의 자원의 non-market, 시장적 경제적 가치가 아닌 그 가치에 대해서도 무게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오답 1번하고 5번이 좀 있었는데요. 1번. 필요성, 계산하는 시장 가치, 생태계 서비스. 아니죠. 생태계 시장 가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 방법들. 자, 이런 만약에 주제가 나오면 본문인 나열식 구조로 여러 가지가 나와야 돼요. 4번도 마찬가지죠. 천연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들 나열한 적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 경제적인 얘기가 빠져있죠.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3점짜리였던 24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원에서 아니면 이제 각종 모의고사에서 3점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오히려 2점짜리가 더 좀 전에 본 것처럼 오답률이 높을 때도 있죠. 장소라는 곳은 이제 아까 처음에 종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대입학의 지문들이 선명하게 내용 정리하기에 좀 시간이 걸려요. 어렵다기보다는. 장소라는 곳은 관광객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오버투리즘 얘기였죠. 따라서 오버투리즘 때문에 뭔가 안 좋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장소가 사람으로 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없고 그 개념부터 일단은 뭔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장소, city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나라, 그 나라가 홍보되고 있는 데스티네이션, 관광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묘사되는 오버투리즘의 피해로 묘사되는 이런 도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같은 데도 관광 가잖아요. 박물관 가기도 하고 뭐 놀러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장소라는 게 있는데 상황은 복잡하단 말입니다. What is excessive? 과도한 것 아니면은 proportion, 비율을 벗어난 거니까 비슷한 말로 과도한 건데 이런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측면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 뭐라고 아까 말했던 아까 나왔던 컴플렉스 이 얘기를 보여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오버투리즘은 단지 이런 문제가 아닌 좀 더 복잡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택지가 그래도 고르기가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답률은 지금 뭐 더 이상 볼 건 아니지만 오버투리즘의 심각성 요거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이 그러니까 뒤에도 상상 이상에서 더 나쁘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죠. 자, 도표 문제 가볼게요. 4번이 정답이었죠. 2019년이 2017년보다 더 낮았어. 그러니까 핀란드는 이 둘이 보면은 여기가 더 낮아요. 그것이 또한 일본에도 적용된다. 근데 일본은 6, 11 오히려 더 높죠? 틀린 거 확인되셨죠? 그 다음 26번. 자, 그는 그의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벨랩스에서 일을 얻었다. 그래서 전이라는 말이 틀렸죠? 27번. 일치하지 않는 것. 부킹이 예약이죠. 예약은 완성돼야 돼요. 그 투어 날짜보다도 이틀 이상 더 늦지 않게. 적어도 이틀 안에는 그 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일 예약이 아니죠. 28번. 일치하는 거. 비디오 길이는 3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9번 갈게요. 어법 문제. 최근에 어법을 이렇게 세게 안 내고 있죠? 기본만 충실하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일단 정답률 50%로 오답률 11인데요. 1번. 아기들은 지향할 것이다. 주어 동사 다음에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를 쓸 수 없죠. 관계사가 없어도 쓸 수 없죠. 대신 분사구문 이용해서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다음 걔네들은 매치시키려고 할 겁니다. 제스처를. 어떤 제스처? 그들이 어려움을 가지는. 관계대명사는요.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가 나오면 안 되죠. 아무리 선행사가 사물이라 해도 지금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가지고 있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3번은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조동사도 그냥 they succeed 해도 되지만 they do succeed 해서 그들이 실제 성공했을 때. 그 다음에 오답률이 4번이 많은데요. 자, 아기들이 매치시키는 것에 대한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그 뭘 매치시키냐? 그들의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 있는 몸의 동작들을 with 무엇과, 그러니까 매치 A with B가 돼서 무엇과 일치시키는 거죠. 바로 뭐 다른 것들의 동작들. 예, 무브먼트를 대명사로 does라고 쓴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5번은 걔네들이 judge to be like me, 나랑 비슷하다라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이 건데 이 judge란 동사 다음에 목적어인 others 다음에 to be 구조로서 오형식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잘 신경을 안 쓰는데 주로 나오는 게 뭐 consider 같은 동사가 consider나 think나 believe, suppose 이런 동사들이 목적어 to be 구조를 가지는 오형식으로 쓰긴 하는데요. 네, 일단 2번 고르는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58%라고 하고요. 바자라고 하는데 뭐 바자회라고 가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특가품 판매하는 곳 아니면은 그냥 벼룩시장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 경제는 특징이 뭐냐면 명백하게 flexible, 유연한 가격 정하는 메커니즘이 있대. 그러니까 가격이 확정된 게 아니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치 그 뭐라고 하죠? 흥정처럼. 근데 그것은 뭐뭐 위에 앉아있다, 더 지속적인 공유된 문화의 결속력 위에 있대. 그 얘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각각의 행위자, 어디에 속하는 특정한 경제 계급에 속하는, 특히 지금 이제 델리 그 인도 얘기 나오는데 인도가 계급사회가 아직도 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디아더는 상대방이 필수품으로 보는 것이 뭔지 또는 사치품으로 이 둘의 반대로 보는 게 뭔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자제품, 예를 들어서 비디오 게임 같은 전자제품 경우에는 자, 그것들은 필수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수준으로, 뭐와 똑같은 수준? 다른 가정에서 쓰는 구매품들,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그러니까 식품이랑 비디오 게임이 같은 수준으로 볼 수가 없죠. 비디오 게임이 필수품이 아닌 것처럼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델리 바자에 나온 판매자는 조심합니다.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뭐를? 낮은 가격,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여기 구분이 좀 어려운데요. at no point, 어떠한 시점에서도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도치가 돼 있어요. 판매자가 바로 그런 비디오 게임 소유를 절대 필수품으로 절대로 안 볼 거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 따위는 난 없어도 돼, 구매자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낮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거꾸로 높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구평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부정을 이용한 말장난 같은 그런 출제가 다시 또 나왔고요. 오답이 5번이 많았는데요. 5번은 아까 이 부분 보시면 특정한 경제계층에 속하는 행위자가 이해한다고 그랬거든. 상대방이 뭔지를.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화적, 경제적 우주관이라 해서 얘기겠죠. 즉 이 같은 경제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속하는 것에 따르는 한계,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한다면 5번은 이해가 될 겁니다. 됐죠? 31번 가볼게요. 31번은 이제 정답률이 낮진 않은데요. 독서라는 거는 앞에 뭐 textuality 소재를 말하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picture, map 이런 게 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서라는 거는 따라서 더 복잡하게 됩니다. 복잡한 종류의 해석이 됩니다. 뭐보다 아이들의 관심이 프린트 텍스트에만 있을 때보다는, 왜냐면 그림 같은 게 들어가니까 스케치나 픽처 같은 게 부속물이 이제 딸렸기 때문이고요. 아이들은 이제는 그림책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대체로 알게 되는데요. Word와 illustration, 이 둘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강화시킨다는 거야, 서로를. 그림까지 참고해서 독서는 이제는 단지 뭐뭐가 아니다. 심지어 가장 쉬운 텍스트에서조차도 그 문장이 말하는 것은 의미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뭐다? 뭐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그대로가 아니니까 그 단어를 그대로 인지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좀 더 복합적인
complicated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보시면 32번 정답률 39%, 지금 오답률 6위로 되어 있는데요. 확정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면 되겠죠. score, 이 악보라고 나와 있네요. 악보. 어떤 영화 속의 악보라고 해도 추가할 수 있어요. 더 이제 어떤 이제 층을 영화의 텍스트에다가. 근데 그것은 넘어섭니다. 단순히 액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액션을 모방하는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음악이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을 모방하는 이상의 역할인데요. 영화 속에서 어떤 영화? futuristic, 미래의 세계를 말하는 영화에서 작곡가는 사운드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더한 자유를 가지게 돼요. create the world, 월드를 만드는데 그것이 미지, 그리고 새로운 시청자에게. 요즘에 듄이라는 영화, 여러분 다 아시죠? 듄. 2편 뭐 곧 나온다고 하는데, 그 듄이라는 영화가 뭐 미래 세계를 묘사한 대표적인 SF잖아요. 예전 영화 중에는 미래 세계를 묘사한 것 중에 뭐 인터스텔라? 미래 영화인가? 뭐 그렇다고 봅시다. 그런 영화들을 생각해 보세요. 미지의 세계가 나오는데, 그러나 사운드 디자이너하고는 다르게 작곡가들은 shy away 하면은 피하는 거죠. 유니크한 어떤 피스, 음악, 곡, 작품을 만드는 걸 피한다고. 걔네들은 이런 세계를 반영하는데 그걸 피하고요. 그리고 자주 제시하죠. 악보를 제시하는데 그 악보에는 익숙한 구조, 익숙한 박자를 소유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이런 걸 준대. 그러니까 유니크한 걸 하지 않고 familiar한 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소재가 나왔죠. while 앞에 나온 비록 가능하죠. 이것이 방해하는 거, 창의성을 방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나 공간의 느낌, 즉 우주니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미래 얘기니까 우리가 좀 멀게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방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빈칸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가능한 악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 혹은 갤럭시 멀리 있는 은하계 우주에 뭐 먼데 가는 거 나오죠. 이런 비전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 인지 가능한 텍스트 안에. 뭐 덕분에? 인지 가능한 악보가 있기 때문에. 누구랑 같아요? 익숙한이란 말과 인지 가능한이 지금 같은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영어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익숙함은 같은 말이죠. 관람객이 이제 영화 관람객이 뭐 하도록 허락해요? 놓여지도록 편안한 공간 속에 뭐 하도록 그 영화가 이제는 시청자를 리드하는 거죠. 어디로? 익숙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관. 그러니까 미래 영화 듄에 나오는, 저는 뭐 이렇게 듄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듄에 나오는 그 미래 세계의 묘사를 보면 익숙하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완전 뜬금없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 적용하고 이런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누가? 바로 그 익숙한 멜로디를 가지는 그 음악, 인지 가능한 악보를 가지는 음악의 익숙함이 편안하게, 근데 이런 어려운 미래 영화에도, 어렵다기보다 미래 영화 같은 낯선 분위기에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내용 아시겠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게 뭐냐? 일단은요, while을 역접으로 모른다면 반대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도 있지만 반면에가 있잖아요. 뭐뭐 하는 게 가능한 반면에 빈칸으로 가는 겁니다. 역접이죠? 일단 1번. 지금 보면은 익숙함, 소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free A of B를 모르면은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될까? 익숙함의 줄거리, 익숙함을 가진 줄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왠지 익숙함을 자유롭게 한다. 익숙함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용은 이해했지만 잘못 읽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free A of B는 A에게서 B를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free라는 말이 해방시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들어보셨죠? free from 하면은 무엇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익숙함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반대죠. 우리 애가 원하는 정답의 반대잖아요. 그 다음 in view, 관람객이 access to the film, 영화로 접근하는 걸 도와준다. 일단은 2번은 처음에는 이 말이 정확하게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기에 좀, 그러니까 한 번은 손이 안 가죠. 빈칸이 여러분 어떨 때 많아요? 오답을 제거하고 하나 남을 때.
얘도 그렇게 푸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오답 제거가 중요하죠. 그 다음, 증가시킨다. 이국적인 음악 경험을. 이국적인이란 말이 뭐, 우주도 되겠죠. 근데, 우주의 영화를 경험하는 건 맞아요. 아까 미래 영화 이런 거 맞는데, 우주란 말 안 했지만, 여기 이제 공간상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음악의 경험이 이국적인 건 아니잖아요. 음악은 친숙해야 되잖아. 이게 어떻게 들렸죠? 그 다음, 오리엔트는 어느 쪽으로 지향시키는 것이죠? 그 영화 관람객을 영화의 주제 쪽으로 지향시킨다. 그러니까 그 익숙한 영화 음악이 청중을 오리엔트한다 영화로까지는 맞는데 영화의 주제까지는 아니에요. 이 오답을 고른 사람 별로 없는데 주제라는 말을 빼면은 그럴싸해요. 그 다음 관람객에게 영감을 줍니다. 뭐하도록 더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가 왜 영화 보면서 어떤 영화는 인생을 돌아보고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본문에서 더 깊게 생각하도록 음악이 역할한 게 아니죠. 어디까지나 음악은 그 익숙함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뭐 미래 영화도 볼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2번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3번이 지금은 오답률 1위. 아마 1위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정답률은 뭐 13, 14%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이트마다 다르긴 한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있었습니다. psychological, 심리 연구. 근데 그 연구에서 서브젝트, 실험 대상자들이 사진을 봤어요. 얼굴 사진. 그리고는 요구받아요. 그 표정을 한번 식별해 보세요. 이런 거죠. 심리 상태 이런 거. 그 결과는 믹스됐어요. 이 믹스란 말에서 약간 좀 신경이 쓰였는데 나중에 이제 분석하고 나서 그다음 자, 쭉 가서 뭐해? 얼굴을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은 보여줍니다. 다양한 감정들을. 그 감정은 화가들이 hold upon, 요구받은 것 나타내도록. 중요한 건 아직은 실험 조건이고요. 이 믹스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놀라운 것은 뭐한 거고요. What is missing? 자, 이 모든 것에서 빠져 있는 것은 어떤 setting, context, 상황, 맥락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감정이 디터민하도록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 아까 그 얼굴 표정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 사진 속에는 세팅 컨텍스트가 없는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표정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군지, 뭐 아니면은 또 관계가 어떤 건지 이런 거 알아야 돼. 에스테이크란 말은 뭐 이익이 달리는데 일단 모른다고 쳐도 바로 이게 뭐예요? 세팅 컨텍스트를 말하는 거고요. 실생활에서 옷뿐만 아니라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지 얼굴만 마주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마주치는 데 사람들 특정한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밑에 있죠? 촉발되거나 할 수 없는데 고립된 상태로 뭐로부터? 사회적, 인간적 상황으로부터. 근데 그런 상황들은 그들과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데 자, 그러니까 뭘 반복적으로 말했습니까? setting, context. 그죠? 그 다음에 뭐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ituation. 아니면은 뭐 circumstances 분리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얼굴 표정 있잖아요. 아까 얼굴 표정이 또 그 사진 속의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얼굴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단서. 그래서 감정 추론 단서가 없으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 결국 우리가 그 표정이 뭔지 식별할 수 없다는 얘기를 쓰란 얘기죠. 원래 빈칸이 쓰기 영역이잖아요. 밑에 내용 보고 채우라는 얘기죠. 자, 볼게요. 그 모든 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이 감정들이죠. 그 감정들이 모두가 일관되게 일치가 될 수 있어요. 그 의도된 감정과 1번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말했죠. 일치가 안 됐겠지. 왜? 저 표정이 무슨 표정인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감정을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썩소를 짓고 있는 그 사진을 보여줬어. 근데 문제는 그게 썩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입꼬리만 올라가면 썩소입니까? 때로는 그 썩소의 입 모양이 뭔가를 깨달았을 때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한가? 물론 이제 실제로 비아냥거리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상황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겠죠. 그 다음, 모든 감정들이 photographic precision, 사진 정도의 정확성, 그 정도로 정확하다니 정확하게 묘사되었다. 정확할 리가 없죠. 반대로 말한 거죠. 각각의 감정은 명확하게 보여줘야 사회적 내러티브 설명을. 일단 내러티브를 빼버렸는데 그걸 묘사한다고 말이 안 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도 없죠. 그 다음, 대부분의 그런 감정들은 보여지게 됩니다.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글에서는 이제 유닉 캐릭터리스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5번. 문제는 5번은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게 답인지 한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숫자의 그 감정들이 대체될 수 있어요? 서로. with a loose. 손실되는 것 없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고르기가 힘들어. 그리고 반대로 고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숫자의 감정이라는 거는 그 감정을 몇 개를 갖다 줘도 2개를 갖다 주든 10개를 갖다 주든 500개를 갖다 주든 그것들이 서로 다른 감정이랑 대체가 될 수 있어?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슬픔의 표정과 기쁨의 표정이 있는데 그거를 10개든 20개든 그거를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표정이 무슨 표정인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저게 우는 표정인지 웃는 표정인지 그것만 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바꿔놔도 우리는 그냥 똑같은 걸로 인지한다는 얘기죠. 아무런 루스가 없이. 그래서 5번을 고르기가 엄청 까다롭지만 5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보시면 오답률 2위 34번. 어떤 모의고사든 되게 33, 34번의 오답률 순위는 꼭 이렇게 5위 안에 들어가죠. 22%밖에 안 되네요. 물론 바뀔 거고요. 모든 사람들 걸어다니고 운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뭘로 보느냐? 가끔 보면 허셀프인 게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교통 전문가로 봅니다. 무슨 순간부터? 문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면 자기는 교통 전문가를 해. 잘 모르겠네. 그 다음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스트리트를 바라보는가 하는 거는 빈칸하고요. That's why.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의도가 좋은 의도, 호의를 가지고 civic mind, 어떤 제대로 된 시민정신을 가진, 그냥 시민정신이라기보다는 문명권의 시민정신을 가진 이 사람들이 서로 지나가면서 말싸움하는 거를 보게 된대요. 말싸움한데? 그 다음, 이제 동네 모임에서, 또 여기에서 쭉 가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체 나라에서, 전국에서 왔는데 말이죠. 모임입니다. 자주 논쟁이 벌어지는 토론을 하려고. 그 토론은 뭐에 관한 토론이냐? 교통 제한들, 도로 넓힙시다 이런 거 있겠죠? 그 스트리트를 바꿀 수 있는 토론하는데 논쟁을 한대요. 자,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통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지역,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개인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 뭔 말이야? 그 다음, 트랜짓 프로젝트. 교통 프로젝트라는 거, 그게 뭐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피드 트래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멈춰질 수 있어요. 반대 때문에. 오브젝트 2 한번 뭐뭐에 반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 도로 만들면서 주차장 없어지는 거, 그거 싫어서 반대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멈출 수 있어요. 또는 fear, 두려움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효과가 없을까 하는 누군가가 반대한대. 이러면서 또 이제 컨텐션 생기겠죠. 자, 챌린지 오브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반대가 생기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청중의 토론, 스트리트에 대한 토론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근거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감정적인 어떤 가정, 뭐에 대한 감정? 어떻게 해서 저런 예를 들어서 교통 프로젝트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출퇴근에 영향을 줄까? 아니면 주차 능력에 영향을 줄까? 또는 뭐에 대한 믿음, 안전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줄까? 로컬 비즈니스의 bottom line, 요점이란 말인데 이런 여러 가지에 어떻게 저 프로젝트 변화가 영향을 줄지에 대한 바로 그 도로 이용자들의 감정적인 가정이라는 게 다 그 토론에 깔려 있대. 그래서 뭔 얘기냐? 빈칸을 채워야 주제문이 완성되는 전형적인 주제문 빈칸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걸어 다니든 차 타고 다니든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은 본인이 나도 의견이 있어. 나도 도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argue, contention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데 왜 논쟁이 벌어지냐면 도로 공간이라는 것이 로컬도 있지만 여기 밑에 로컬도 나오지만 좀 개인적인 면. 그러니까 내가 당장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면은 거기 내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생겨서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고요. 왜 그런 의견 충돌이 생기냐면 저마다 자기만의 감정적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다 자기 의견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 상급의 그런 고난도 지문은 아니지만 그 낯선 소재죠. 자, 볼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도로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도시의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에 다른 사람과의 방식에 물론 이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건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도시를 바라보는 것, 도시의 도로를 바라보는 것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의 스트리트를 바라보고 이 사람도 자기의 스트리트를 바라보는 그게 충돌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의존한다고 말한 것도 어색하죠. 자기 의견에 의존한다고 말해야 말이 되지. 그 다음 오답이 와 엄청 많네요. 정답인 22%보다 더 많네요. 가끔 이럴 때 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이 도로를 바라보는 관점 그 자체를 업데이트시켜. 각각의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으로 업데이트 시킨다는 것은 최신판으로 최신 정보에 맞춰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중교통 정책에 맞게 따라간다. 따라가는 얘기일까요? 지금 주연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 다 자기 의견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발생합니다. 인디펜던트 뭐뭐 상관없이 자기가 이동하는 도로랑 상관없이 아니죠. 상관이 있죠. 그 다음 트랙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타동사로 쫓아가다, 추적하다 이런 말인데요. 지금은 자동사죠.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러니까 도로를 이동하는 그 방식과 굉장히 밀접하게 트랙한다. 이게 자동사로 쓰이면은 흔적을 남기다예요. 물론 EBS 해설지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가 중요해? 어떻게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지와 밀접하게 트랙한다. 트랙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한다 해도 자기의 방식과 관계 있다는 말이 이 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오답이 높은데요. 확고하게 어떻게 그녀의 그 사람의 도시가 운영되는지와 확고하게 결속이 된다. 도시 운영 방식과의 관계? 아니죠. 자기 의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오답이 제거되고 4번이 가장 그럴싸해요. 됐죠? 35번 볼게요. 전체 흐름은 이것이었죠. 빠르게 말하는 건 위험하다 이거죠. 그런데 3번을 보면 결정을 잘하는 게 당신이 더 빠르게 말하도록 도와준다. 빠르게 말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걸 얘가 도와줘. 방향도 반대로 됐고 내용상으로도 관계없죠. 그 다음에 36번 정답률이 31% 오답률 4위로 지금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협상이라는 거는 정의될 수 있습니다. 시도하는 거예요. explore, 탐구하고 reconcile, 화해시키는 서로 충돌하는 입장들을 뭐 하기 위해? 어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로 도달하기 위해서 협상의 일반적 성격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차이의 영역이라는 게 그것이 자주 남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다음의 협상의 주제가 될 거고요. 실제로는 화해 조정이 안 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reconcile 하려고 한다? 근데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해결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하죠? 그 다음 이러한 그리고 때로는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협상이라는 거는 제공하죠? 기능을 제공하는데 뭐뭐하는 다른 기능 서로 충돌되는 이익을 화해시키는 그 이상의 다른 기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reconcile 한다?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다? 그런가? 그래서 거기에는 delay, publicity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지혜를 찾는다든가 이런 게 있다. 일단 B는 애매하죠. 그 다음 whatever, 뭐든지 간에 그 결과의 본질이 뭐든지 간에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실제로는 이롭게 해주는
한쪽을 다른 쪽보다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 협상의 목적은 뭐냐면 확인. 뭐의 영역이냐면 공동의 이익이나 공동의 충돌, 서로 이익이 충돌되는 게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게 협상의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꼭 이렇게 푸는 건 아니지만 결과라는 말이 여기 결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사 어고 여기는 더가 나오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이러한 의미에서 depending은 뭐에 따라서 의도, party,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서 부분, 공동이익의 부분이 명확해지거나 아니면 refine, 그러니까 뭐 정돈이 되거나 주어지게 돼요. 뭘 주어지게 돼? 바로 협상되어진 형태나 어떤 이제 본질 같은 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 A번 보세요. 차이의 어떤 영역이라는 게 남아있을 수 있어. 자, 쌤이 써놓은 것처럼 왜 차이 영역이 남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공동의 이익의 부분이 명확하게 되고, 즉 어디가 우리의 공동이익이고 어디가 우리 이익이 충돌되는지를 다 따져봤잖아. 따져보고 난 결과로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이익이 여기서 차이가 있구나라는 부분도 알 수 있게 되죠.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말인데 근데 그걸로는 해결이 화해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 안 된다는 얘기로 일종의 인과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 당사자들이 밑에 있죠? 적대적이고 polarize. 이것도 중요한 단어인데 양극화되는 이런 하여튼 서로 충돌될 때 그 과정이라는 게 지배되어질 수 있어요. expression 밑에 있죠? 설명에 의해서. 그 어떤 충돌되는 부분에 그랬을 때 협상이라는 건 서로 충돌되는 이익을 화해시키는 그 이외의 다른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서로 충돌되는 이익을 뭐였죠 단어가 여기서는 reconcile고 여기 있었나 없었나? 여기는 먼저 확인하는 형태, reconcile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다른 방법, 다른 기능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2번하고 5번으로 하는 친구들 많은데 일단 B로 시작하는 것도 아마 처음에 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C에서 B로 A로 가는 거 조금 헷갈리긴 했겠지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37번이 지금 정답률 30%고 오답률 3이네요. 기준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집단 속에서. 뭐의 결과로? 사람들이 conform, 순응하고 따라가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그러다가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규범이라는 거의 시작은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하냐면 어떤 한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요. 특정한 상황에서. 왜냐면은 ought to, should죠.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she가 여기서 꼭 여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그 사람은 prescribed behavior 돼. 그들에게 그들이면은 여기 누구 있나? 일단 그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 있구나. 그 사람들에게 행동을 prescribe 처방하다가 규정하다가 이제 여기서 규정하다가 어울릴 것 같아요. 언급함으로써 규범을 쭉.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하면 alternative를 따로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달할 수 있어요. 대절. 그 어떤 기준이라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게다가 그 사람은 이제 위협을 합니다. 제재를 가하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이게 프레스크라브 하는 거죠. 이것은 conform.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르게 하거나 행동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B번.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 설명이 규정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observe, 이때 observe는 준수하다. 그들은 규칙성 다 준수한단 말이에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conform,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거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이런 사람. 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얘기 같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딘 길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연결장치로 쓰이죠. 이 행동을 따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그 사람 어떤 사람 처음에 행동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여기 나온 이 사람이죠. 스타트하게 됐던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라면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C번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 행동을 따라가게 된다. 이 행동이 바로 위에서 말한 처음에 그 행동을 시작했던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그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마저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맨 처음에 행동을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는 규정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규정을 했을 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 중에는 아니야, 규정 필요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규정하다라는 말로 부정으로, 역접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돼야 되죠. 오답이 지금 5번이 많은데요. C에서 B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B, A로 읽은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잘 봐야 돼. need가 돼, need. 이 행동을 규정을 해줄 필요가 없어. 해줄 필요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따라서 규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어차피 안 들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 38번 정답률 36%고요. 오답률 5위 지금 현재는 그 정도 돼 있네요. 3번과 4번이죠. 네, 맞아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문장 넣기가 막 답이 무슨 빈칸이나 이런 것처럼 뭐 한 3, 4개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죠? 보통 2개죠? 읽어볼까요? 그렇다. 어떤 컨테스트는 월드 클래스를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힉스 입자의 확인. 예전에도 뭐 어디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고온 초전도체 개발. 만약 못 읽었다 해도 월드 클래스라는 거지 그냥. 자, 볼까요? 과학은 때로 묘사되죠? 승자가 전부 다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2등, 3등은 리워드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과학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이것은 극단적인 견해가 됩니다. 과학적 콘테스트의 어떤 본질에 대한 극단적으로 보는 건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 과학 콘테스트를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과학은 위너 테이크홀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언급하냐면 다소 부정확하다. 위너 테이크홀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기입은 뭐뭇을 고려하면 밑에 있죠. 반복이라든가 입증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는 거야. 이 사회적이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오죠.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는 걸. 그 다음 또한 부정확해. 부정확하다에 또한 부정확하다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끊기 좀 그렇죠. To the extent 어느 정도로 그것이 시사할 정도로 오직 소수의 컨테스트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시사할 정도로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많은 다른 컨테스트들은 여러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컨테스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예시의 그 방식으로 오랫동안 생각되어졌어요. 하나의 큐어, 그러니까 암에 대한 치료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인정되는 게 있죠? 이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치료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명의 위너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위너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바뀌는 부분에 알아서 벗을 찍어줬어. 그래서 문장을 넣기가 애매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4번 고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이제 치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앞에까지는 이제 일관된 내용이죠. 끊기는 게 없죠. 많은 다른 컨테스트들은 멀티플 파트가 있어. 그럼 만약에 반대로 되면은 한 파트만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한 파트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고 2등, 3등은 벌어지는 일이 벌어져도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 부분이 있다. 밑에서 예시 들은 거죠. 여러 부분이 있으면은 뭐 이쪽 분야에서는 A라는 사람이 위너가 되고 근데 다른 분야에서는 B라는 사람이 위너가 되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C라는 사람이 위너가 될 수도 있잖아. 밑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 많은 위너가 있을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해결책으로 해결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위에 보시면 월드 클래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월드 클래스가 이게 뭔지는 잘 모른다고 쳐도 만약 여러분이 모른다고 쳐도 어떤 컨테스트는 월드 클래스를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월드 클래스의 성격이 뭘까요? 멀티플 파트일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뭘까요? 위너 테이크 올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알고 풀기는 좀 그렇고, 네, 그렇게 실전에서 그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리 봐도 멀티플 파트, 그러나 멀티플 파트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말한 위너 테이크 올, 월드 클래스, 사실 이게 이거거든? 그러면은 1번이나 2번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아까 쭉 이어서 설명드림.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위너 테이크 올. 부정확하다? 이렇게 해도 부정확하고 이렇게 해도 부정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끊고 들어갈 내용은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애매하긴 하지만 4번보다는 3번이 더 좋다는 거죠. 39번으로 갈게요. 정답률 52%네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4번하고 5번하고 고민하셨군요. 자, 볼까요? 책에서 만약에 프린트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 부정적이겠지. 그 다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컴마 같은 게 잘못 찍히면은 삶과 죽음의 문제, 치명적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란 연결어를 언제 자주 쓰느냐. 여기 단어에 보시면 analogy라고 있습니다. analogy는 유사, 밑에 있구나. 유사나 유추, 비유가 되는데요. 바로 비유할 때 많이 씁니다. 대부분의 변이라는 거는 해로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때로는 그 변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변이냐? 증가시켜요. 그 어떤 개체의 피트니스를, 뭐 건강, 적응 이런 걸. 그럼 좋은 거죠. 여기서는 나쁘다고 그랬고 좋다고 그랬고요. 마치 뭐처럼 우연한 실패 텍스트를 리프로듀스 하는 거, 첫 번째 에디션. 그것이 정확한 어떤 정보를 주는 거. 일단 여기서도 고민되는 게, 뮤테이션 얘기랑 뭐 텍스트 얘기하고 여기도 비유죠. 근데 비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은 했고요. 그죠?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주 호의적인 변이, 그러니까 긍정적 변이라는 게 더 엄청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다음 세대에서. 왜냐하면 생명체는 그 어떤 변이가 발생한 생명체는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달되겠죠? 대조적으로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메커니즘 뭐냐면 책이라는 게 어떤 책이냐? 우연히 고친 거예요. 그 첫 번째 판의 미스테이크를 고친 책이 더 잘 팔릴 그럴 메커니즘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뮤테이션은 계속 잘 고쳐지면 이어지는 거고 책은 고쳐봤자 소용없다는 얘기 같아요. 자, 볼게요. 그러나 그 주장 논쟁의 다음 단계에서는 어널러지가 깨져요. 어널러지가 깨진다 이거를 이제 찾으라는 얘기인데, 자, 제가 설명 써놓은 거 보세요. 4번과 5번을 한꺼번에 묶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3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뮤테이션과 어떤 텍스트의 공통점을 말했죠. 여기도 공통점 말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뮤테이션이라는 게 좋은 거라면 계속 이어진다. 대조적으로 책이라는 거는 고쳐봤자 잘 팔리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대조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 둘은 그 뮤테이션과 그 텍스트가 공통점이 없다는 거죠. 차이점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어널러지가 깨진다라고 말하고 이제 왜 깨지는지 설명하는 구체적인 설명 4, 5번이 이어져야 되겠죠? 4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0번. 정답은 48%네요. 심지어 사람들, 그냥 평균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 업적 이런 것들을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에즈롱, 소롱 에즈는 뭐뭐 하는 뭐뭐 면이죠. 그들이 그 모두를 at once, 동시에 다 포용하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하지 않는 대신에 그 대신에 그들은 집중해야 되죠. 하나, 그 다음에 하나씩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A번이 아마 설명이 될 거고요. 어디 봅시다. A번이 그래서 하나 다음에 하나의 다른 과학 주제를 탐구하는 것이 놀라운 연구를 가능하게 하겠죠. 챌린지를 도우는 사람들, 챌린지는 여러분 뭡니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문제란 뜻으로 명사할 때 문제란 뜻으로 많이 쓰이고 보통 여러분이 도전이라고 해서 도전이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전은 좋은 게 맞는데요. 챌린지는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문시하다, 문제를 제기하다, 뭐라고요?
문제를 제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올라가서 amount to라는 건 뭐뭐에 해당한다는 얘기인데 뭐라고 말하는 거? 뇌가 적응해요. 보편적인 과학에 보편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나 시간상으로 그러나 공간적인 거에서는 그렇지가 않대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관련이 있어요. 이게 시간상으로는 이란 말이 하나 다음에 하나 다음에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공간상으로는 그 한 군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충분한 여유가 남습니다. perception 인식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이미지를 배우기 위해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면 하나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탐구됩니다. 특정한 시간 기간 동안에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동시에 한꺼번에 막 그 짧은 시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쭉 해나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얻은 지식이 유지가 됩니다. 단순한 형태로 뇌 속에서. 근데 그러면 새로운 학습에 대한 여지를 남긴다. 여기서 remain space가 남아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말이 leave가 되겠죠. spare도 되긴 돼요. 근데 A가 안 되죠. 1번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 갑시다. 장문 남았습니다. 제목하고 어인데 제목이 한 정답률 44%. 요즘에 41번 제목도 정답률이 좀 낮은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거 41%네요. 여기서 볼게요. 결정. 일단은 누가 나오냐면은 과학자가 나오고요. 이번 지문에 과학자들이 여러 번 있죠. 그 다음에 미디어가 나오고 언론이 나와요. 결정. Speak with a medium. 언론인과 기자라고 할게요. 언론인 기자와 얘기를 할지 말지 결정이라는 거는 그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at the same time 보시죠. at the same time이 여기서는 역접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까지는 뭐서부터 봐야 돼? 여기서 한번 나눠지는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few media, few니까 부정이죠. 거의 미디어 컨택, 언론인과의 접촉이라는 게 기대되거나 권장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기자하고 잘 안 만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70년대가 되면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니구나. 70년대까지도 비판받았단 말이에요. 언론인하고 얘기하면 비판받았어요.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는 책임을 느끼죠. 뭔가를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자들도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디어의 집중을 누린다는 거, 그리고 대중의 인지를 누린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는 이제 과학자들도 언론 노출 필요성을 느낀다는 얘기죠. 인디비주얼라이즈 얘기를 이해하시는 게 여기와 여기가 돼.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다른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자와의 어떤 담화를 저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자기 과학 연구에 보존하고 그 위해서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misquote 모른다고 치고요. 그리고 다른 불쾌함의 위험을 run the risk 위험을 감수하다. 미디어 커버리지 보도와 관련된 불편함을 감수한다. 불편함 위험을 감수한다. 그럴 리가 없죠. resist speaking with a reporter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피하겠죠. 그래서 어머니 틀린 거고요. 참고로 이제 quote가 인용하다, misquote는 잘못 인용되는. 그러니까 나는 A라고 말했는데 기자가 B라고 말해. 왜 연예인들 중에 그런 피해 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걸 할 리가 없죠. run the risk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목 보시면 과학자와 미디어 간의 곤란한 관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를 좀 숲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곤란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죠. 마지막도 뭐 곤란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가운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람마다의 선택이라는 뭐 개별적이라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장점도 있다는 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왜냐면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러나 다 무조건 트러블만 얘기한 게 아니죠.
과학자의 선택. 논문에 노출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과학자의 선택, 즉 individualize란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점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의외로 마지막 장문 이제 만만하게 보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서 여기를 마지막에 풀었다 그러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먼저 푸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여기는 AI는 클라라죠. 그런데 C번 너랑 무조건 너랑 갈 때만 같이 갈 거야. 여기서 너가 누구냐? 클라라가 기쁘게 대답했어? 클라라가 너가 아니고요. 친구인 엠마를 너라고 말한 거죠. 이게 약간 조금 성급하게 풀면 혼동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자전거 타고 싶었어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전거에 올라타고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은 클라라의 과거의 비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비극을 설명하는 게 클라라는 재능 있는 운동선수였지만 포기했대. 자, 그래서 이제 포기해서 어쩌고 나오고, 그러다가 저 화이트 클리프 봐라.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죠. 예, 이렇게 순서대로 B, D, C, B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일치. 클라라는 올림픽 수영 메달을 땄느냐. 여기서 포기해야 했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는 꿈을. 네, 정확하게 반대로 말했죠.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수능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선으로 전문 번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으로 한번 문제를 봤습니다. 주로 어떻게 오답을 피해야 되느냐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건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어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게 이제 고3이나 재수생들은 사실 지금은 안 보겠죠? 나중에는 안 볼 수도 있고, 뭐 고2 학생들이 볼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볼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른 강좌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